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에 교과서 강의했거든요. 밤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했는데 완전 다운된 거야. 방전됐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을까? 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엄마들이 교과서로 선행을 하라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목적은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의 개념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가늠을 하고, 예를 들어 문장제 하나만 봐도 문장제를 준비하는데 교과서에서는 2년의 시간을 걸쳐서 문장제를 준비합니다. 3학년 때 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말로 하게 해보고, 4학년쯤 되면 그걸 단계별로 식을 한번 쓰게 해보고,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문장제로 유도를 해요. 처음부터 문장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미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지 않아요. 그 문해길처럼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배워온 그런 과정 속에 그 본인들의 생각을 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엄마가 3학년에는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4학년은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5학년쯤 돼서는 완벽하게 식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내 아이를 지도할 때, 내 아이를 직접적으로 지도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가 학원을 다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을 보고 아이가 어떻게 식을 풀어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보강을 좀 시켜줘야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교과서 수업을 하는 거지, 교과서를 미리 엄마가 달달달 공부해서 이걸 애한테 미리 입력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교과서 수업을 할 때는 그거를 한 방에 한 방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뭐 1학년만 있고 2학년만 있고 3학년만 있고 6학년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정말 고학년 엄마들한테도 저학년부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더더욱이다. 그럼 저학년 엄마들한테는 제가 왜 고학년 걸 얘기하고 싶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집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엄마가 딴 건 다 몰라도 교과서 흐름을 알고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문제집을 고를 때도 그게 기준이 되고, 내가 학원을 고를 때도 그게 기준이 되고, 우리 아이를 판단할 때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애가 1학년 2학기인데 구구단이 좀 안 돼. 남들은 다 구구단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애가 잘 안 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구단은 2학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것처럼 교과서에서는 돼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얘를 천천히 연습을 시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을 배우는데 띄어세기를 한단 말이죠. 띄어세기를. 근데 띄어세기를 그냥 하다가 말 거를 내가 5학년 약수배수를 다 알아요. 엄마가 교과 과정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나중에 이걸 갖고 약수배수까지 하니까 그냥 구구단에서 끝내지 말고 이거를 100, 200까지 계속 띄어세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수라고 해. 라는 얘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겠지? 이 정도까지 엄마가 좀 더 앞질러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진도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넌지시 알려주는 거지. 그 어떤 약간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도로 교과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교과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상위 문제집도 얘기하고 최상위 연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왜 하필 디딤돌을 제가 좋아하느냐. 굉장히 교과서에 기반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걔네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제집을 만드는 회사가 흔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센 러닝 센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센 러닝 센터를 오픈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갔더니, 본사에 갔더니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우리 중등부 선생님 같이 갔었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를 보겠다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아는 거지. 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등, 중등, 고등을 다 알아.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초등학교식으로, 중학교 애들한테는 중학교식으로, 고등학교 애들한테 고등학교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들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어차피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전공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검증 체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사고에서 초등부 런칭을 하면서 우리 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등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의도로 그 시험을 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가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10명 중에 8명 분이 초등학교 방식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모만 나오면 다 방정식으로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교과서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교과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내 수업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교과서에 관련된 공부,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엄마들한테는 그 정도까지 연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연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내가 교과서를 내 아이 학년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뢰밭이란 지뢰밭은 다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거는 정말 꼭 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힘을 배분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교과에 수학 말고 영어도 해야 되고 애들이 책도 읽어야 되고 할 게 그렇게 많은데 내가 수학에 그렇게 올인할 수 있나?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얘를 포인트를 맞춰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어디선 힘을 빼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 때문에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그거를 많이 공부해서 애한테 선행 개념을 알려주려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세요. 어머, 세상에 교과서가 이렇게 어려웠어?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교과서라는 거는 편집 자체가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면을 파헤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엄마들이 교과서를 공부할 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애가 1학년이야 또는 내 애가 2학년이야. 근데 내가 6학년까지 공부하려는 건 내가 6학년 내용까지 100% 완벽하게 해서 애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번에 해서 안 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눈이 또 더 높아져. 어머, 내가 왜 전에 이런 거 몰랐지?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를 엄마가 다시 공부하잖아요. 정말 뇌 성장이 장난 아니게 높아질걸요? IQ 적어도 20은 뛰어. 다른 영재 공부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파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교과서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제가 이번에 교과서 수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또 새롭게 정말 교과서는 정말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기회를 놓쳐서 만약에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다른 데서건 또 아니면 저한테서건 다른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꼭 교과서 수업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로 교과서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지쳤었거든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문제집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좋은 문제집 많이 물어보시는데, 문제집보다는 정말 교과서를
엄마가 먼저 하시고 아이도 교과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자꾸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의문을 갖고 이런 습관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하고 교과서 수업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 영상 응원해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 댓글을 많이 못 달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이 피곤해요. 제가 하는 일도 하는 일이지만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저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댓글 빨리 못 달아드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 쑥쌤이 지금 좀 바쁜가 보다. 나중에 뭐 달아주겠지. 뭐 정 답답하시면 저희 카페로 오셔서 카페에다가 문제를 달아두시면 뭐 이제 궁금한 것들 좀 얘기하시면 또 카페에 계신 엄마들이 또 많이 얘기들도 같이 해주시고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럿이 고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아,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와서 소통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